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전부가 대부분 40대 후반, 50대 초반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면 업무였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그리고 통신 환경이 발전되면서 정말 많은 금융 서비스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들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통해서 나가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바뀌는 은행 규정도 많습니다. 자, 먼저 달라지는 은행 규정 살펴보자면요.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만약 내가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하겠다 이럴 때는 2022년까지는 100만 원이었지만요. 2023년에는 5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만 원까지밖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주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입금할 때 입금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분들은 일단 돈을 보내기 위해서 ATM까지 갔다면 이미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보낸다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절반 50만 원으로 축소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달라지는 은행 규정입니다.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송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나 은행 창구, 앱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요.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은 송금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내가 ATM에 가서 현금을 입금한다. 이런 방식이 보통 보이스피싱에서 많이 활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ATM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한다 하는 것은 더 이상 300만 원 이상 송금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춤형 문진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것이죠.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다 라고 한다면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 직원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 그리고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는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 사진 그리고 실제 신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런 안면 인식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나올 예정입니다. 자, 또 하나 오픈뱅킹을 신규 가입하실 때 3일 동안은 이용 한도가 축소되고요. 활용하실 때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오픈뱅킹을 가입할 때 3일 동안은 이용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잘못 개설될 수도 있고요. 또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이용 한도를 1,0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축소해서 혹시 피해를 입는다면 이 피해를 줄여드리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3일 동안은 오픈뱅킹으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없고 결제나 선불 충전 이런 목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오픈뱅킹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잘못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이용 한도를 축소한다. 300만 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고요. 자금 이체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1원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좌를 인증할 때 사용되는 것이 1원 송금인데요. 이런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1원을 송금해서 개인정보를 인증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최대 15분으로 단축합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용 문구를 표기합니다. 보통 이런 송금의 계좌 인증, 허점을 활용하는 수법,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대포 통장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생기는 규정입니다. 자, 또 하나,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같은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때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택 구매 같은 고액의 돈이 오고 갔을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를 탈세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국세청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자다 등록되니까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같은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하시게 되면 국세청이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2023년에 바뀌는 은행 이용 규정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은행에 가셨다가 또는 ATM기 앞에 섰다가 왜 이렇게 송금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출금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입금이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은행을 이용할 때 어떤 것이 바뀌는지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많은 곳에서 은행 지점들도 사라지고요. 입출금기, ATM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 뱅킹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불편하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바일 뱅킹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체국에 은행 입출금 ATM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모바일 거래,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 은행의 지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편리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체국 현장에 창구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전국에 2,500개 정도의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체국이라는 것은 금융취급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은행 업무를 보는 우체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은행 입금과 출금, 조회,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 가능한 은행은 총 8개입니다. 시티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참여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소규모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런 곳의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가능하고요.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통장 지급, 조회는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 내역, 송금 수수료, 자기압수표 발행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TM 자동화 기기에서는요. 카드의 입금, 출금, 이체, 계좌 잔액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최근 바뀌고 있는 은행, 사라지고 있는 은행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바뀐다. 전국적으로 우체국 금융 업무를 지급하는 곳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바뀌고 있는 은행 업무, 그러니까 2023년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사항, 은행을 이용할 때, 입출금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그리고 바뀌는 규정 이런 것들도 설명해 드렸고요. 또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모바일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은행과 우체국이 함께 금융 업무를 우체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은행 입출금에서 ATM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또 최근 금융 업무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던 부모님들, 특히 농어촌이나 소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체국을 잘 활용하시라 하는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